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버님. 네, 반가워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좀 시세나 앞으로의 저거를 좀 알아보려고요. 네, 아버님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주소를 알려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양시 덕양구 네, 성사동 네. 707-1. 707-1번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이어갈지 아버님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지 진단 네.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만나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데가 제가 딱 네. 보니까 주거 2종에 여기는 지금 상업지는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준주거 형태인 거로 보여지거든요. 예, 자, 그런데 예, 예. 지금 역세권 개발을 앞으로 굉장히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끌어올려서 개발하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 시청자님 지금 갖고 있는 거 이 지역에 있는 통건물로 지금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자, 이거는 지금 현재 가격은 제가 방송이니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렇죠. 지금 가격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지역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저는 지금 현재 준주거 조금만 더 있으면 저는 2, 3년 안에 종상향의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상업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자체로만 보더라도 지금 종상향에 충분한 어떤 주변적 여건 요소를 갖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꼭 보유하신다라고 제가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가 이 안쪽에 창릉 신도시가 곧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개발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 자금이 많이 풀리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요층, 즉 자금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바로 앞쪽에 보시면 골프장 바로 밑으로 보시면 지금 논밭들이 있는데도 창릉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 지역도 함께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역을 끼고 있는 원당역 바로 앞쪽에 이런 미래로 상업지로 갈 수 있는 땅,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건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이 오래됐건 좀 노후됐건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요. 이 땅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갖고 가시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이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이제 그동안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 고민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전문가의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면은 이제 그동안 좀 궁금했던 막막했던 게 딱 이렇게 뚫리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전문가와의 진단이 필수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생방송 중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이 이제 고양시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네. 고양시 일대 토지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고양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토지 시장은 앞으로 이 안쪽에 창릉 신도시의 어떤 보상 관계 그리고 고양시 자체로 보더라도 킨텍스 앞쪽으로 하고 대곡역, 능곡역 일대에 그 주변에 있는 논밭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지 상업지로 바뀌어지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자체의 토지 시장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지금 토지에 대한 재총 재경 요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LH 사건 이후에 돌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전답을 갖고 있는 사람, 특히나 재촌 재경 요건 동지에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꼭 농사 짓는 사람만 논밭 전답을 가져야 된다.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있더라도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더라도 귀농 귀촌 혹은 부모로부터 상속 아니면 채권 채무에 의해서 받아지는 땅이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이나 시골이나
면 단위로 빠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를 재경 제촌 요건을 갖추고 농지원부 갖고 있는 사람만 땅 가꿀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또 바꾸게 되면 오히려 땅 가격이 빠지는 지역들은 굉장히 빠질 수 있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처럼 네.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서울 혹은 수도권에서 도심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수요층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의 어떤 규제를 긴 시간 동안 좀 생각을 갖고 지역에 맞는 이런 정책을 좀 펴가야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토지 시장 괜찮다. 또한 플러스 건물 시장도 괜찮고요. 아파트 시장도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겠죠. 네. 반면에 아파트 단지들이 막 들어서면서 단지 내 상가나 단지 앞에 집합상가, 복합상가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기존 상권이나 원도심권, 구도심권의 상업지, 상가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